제2형 당뇨는 시니어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의 원인과 진단, 예방, 식사와 운동, 약물과 모니터링, 합병증 예방까지 실제 행동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돼 삶의 질과 독립성이 위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 126mg/dl 이상 또는 HbA1c 6.5% 이상이면 당뇨 진단이 가능하며 해석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공복 혈당 기록부터 식후 혈당 기록까지 총 10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식사일지를 작성하고 약 복용 시간을 기록하며 주간 체중 체크와 걸음수 측정을 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류는 눈에 안 보이게 정리하고 대체 간식을 쉽게 보이는 곳에 두어 선택을 바꾸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을 기록하는 습관은 작은 문제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관리에서는 탄수화물의 질과 양을 조절하고 정제된 식품 대신 통곡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식은 견과류나 요거트로 바꾸고 음료는 반드시 무가당 음료로 대체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무리하고 식사 후 10분 산책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주 35회 30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 스쿼트나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쉬운 동작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복용 중이라면 운동 전후 혈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혈당 모니터링에서는 측정기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정해진 시간에 측정해 혈당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저혈당이 오면 즉시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혈당이나 케톤증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약 복용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알람을 활용하면 실수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보관 온도와 주사 부위 교대가 중요하며 복약 정보는 의사와 항상 공유해야 합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 매년 암과 신장 기능, 발 검사, 치과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발 관리는 특히 중요하며 작은 상처도 바로 소독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혈압과 지질 수준을 함께 관리해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당뇨 관리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체중 감량은 36개월에 510% 정도를 목표로 현실적이고 꾸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일상 속 안전 행동으로 약 복용표 작성, 당뇨 카드 소지, 여행 시 약 여분 준비 등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저혈당 위험이 높아지므로 간단한 간식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혈당 기록과 약 복용 기록을 정리해 의사에게 보여주면 진료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정신 건강 관리도 당뇨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긴 여정을 지속하려면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역 보건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혈당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공공지원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당뇨 교육 프로그램, 무료 검진, 의료비 지원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역 복지센터에서 약값과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는 아침 공복 혈당 측정, 채소 먼저 먹기, 주간 운동, 루틴, 월간 발 상태 점검 등으로 구성됩니다. 매년 안과 신장치과 검진과 HbA1c 검사를 꾸준히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당뇨 관리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의료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동들 중 단 하나라도 내일부터 실천하면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당뇨를 잘 관리하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관리법을 이어서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식사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혈당은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많이 먹는 생활 패턴이 흔한데 이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피로감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세 끼는 일정한 시간에 가능한 한 비슷한 양과 구성으로 유지하는 것이 혈당 안정에 가장 좋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한두 번 몰아서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데 당뇨 관리에서는 이보다 짧고 자주 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1시간 운동을 계획하는 것보다 식사 후 집 근처를 간단히 걷는 것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것이 바로 수면과 당뇨의 관계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혈당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잘 자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 전후이며 낮잠은 30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으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근육 유지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덜 오르고 운동 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특히 시니어는 1년에 1% 이상 자연적으로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벽 밀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매 끼니 20지 전후로 유지하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걱정이 많거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이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호흡 조절입니다. 하루 3번, 2분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당도 더 빨리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음악을 들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스트레스 조절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쌓아두기보다 솔직하게 대화하거나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몸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시니어가 놓치는 부분이 발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당뇨는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생기면 잘 느끼지 못하거나 치유가 늦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발을 눈으로 살피고 작은 상처라도 즉시 치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래된 구두나 낡은 실내화를 신고 다니면 발이 쉽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신발 상태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면 양말을 신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신발을 선택하면 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고급 관리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뇨를 오래 관리한 분들은 종종 내성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약의 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 패턴이 다시 흐트러진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생활 습관을 처음부터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기록, 운동 빈도, 수면 시간, 약 복용 시간, 스트레스 수준 등 전체 행동을 다시 돌아보면 반드시 흐트러진 지점이 발견됩니다. 특히 식사 속도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속히 오르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 천천히 씹고 숟가락을 놓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환경 조성입니다. 부엌에 과자나 단 음식을 쉽게 보이는 곳에 두면 어쩔 수 없이 혈당이 흔들리게 됩니다. 간식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식탁에는 대신 과일 소량이나 견과류를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혈당 변동이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또한 장보기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절반 해결됩니다. 장을 볼 때 미리 목록을 적고 군것질 코너를 지나치며 통곡물 채소 단백질 식품을 먼저 장바구니에 담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가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핵심 원칙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당을 아는 사람이 당뇨를 이깁니다. 측정과 기록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것이 합병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천천히 먹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세요. 혈당은 작은 습관에 의해 상승하고 또 조절됩니다. 셋째, 근육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약이자 보험입니다. 넷째,
발을 매일 확인하세요. 합병증은 작은 발 상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5째, 스트레스를 놓아버리세요. 마음이 편해야 혈당도 편해집니다. 6째, 이 모든 과정에서 혼자가 되지 마세요.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당신 자신이 모두 협력할 때 관리가 가장 쉬워집니다. 당뇨는 통제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더 실천하면 누구든지 훨씬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건강하게 흐르길 응원합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혈당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혈당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속도는 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숲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 속 변화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천천히 걸은 것, 한 숟가락 덜 뜬 것, 5분 일찍 잠자리에 든 것, 이 모두가 당신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작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승리가 쌓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뇨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만 따지라는 병이 아닙니다. 음식을 제한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커지고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줄일지보다 무엇을 더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에 채소를 한 접시만 더해도 혈당 상승 속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먹은 음식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늘 말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내려간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채소, 두 번째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 순서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며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는 약을 추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식사 전에 컵 물 한 잔입니다. 식사 전에 물 200ml를 마시면 포만감이 빨리 찾아와 음식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의 대사에도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루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는 혈당 조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TV를 장시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앉아있는 시간 어쩌면 운동보다 더 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30분마다 23분 움직이기입니다. 설거지, 물 마시기, 집안에서 잠깐 걷기, 계단 한층 오르기. 이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하루에 10만 150칼로리를 추가로 소모하게 되고 혈당은 안정됩니다. 또한 이런 작은 활동들이 관절에도
부담이 적어 꾸준히 실천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며 이 역시 혈당을 올립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에서 사람과의 대화는 약만큼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은 몸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간관계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합병증입니다. 눈, 신장, 발, 심혈관 올 당뇨와 관련된 부위입니다. 그러나 공포심만 가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병증은 조기 발견만 잘하면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마다 암과 검진, 1년에 한 번 신장 기능 검사, 매일 발 확인, 그리고 정기적인 혈압 체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검진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합병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해야 합병증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혈당만으로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말합니다. 혈당만 보지 말고 혈관 전체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정말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걸까? 정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 관리는 평생 건강하게 사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면 관리, 스트레스 조절이 모든 습관은 당뇨가 있든 없든 결국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한 습관을 삶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을 먹는 것을 실패가 아니라 도구로 생각합니다. 혈당을 재는 것을 불편함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면 그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당뇨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병이 아니라 꾸준함을 필요로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